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 내용하고 조금 다르게 오랜만에 자주 명리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탭 연결을 못해서 2달 동안 너무 고생을 했습니다. 이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꼭 모든 가능성, 모든 오류의 해로를 다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드디어 오늘 기념할 겸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이정호 선생님이십니다. 이정호 선생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카오스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질서 잡힌 카오스는 혼돈이라고 번역하죠. 노자나 그쪽에서 보면. 그 카오스 상태, 저희가 이제 빅뱅 되고 나서 우주론 같은 경우에 터져나가는 그 상태입니다. 가능한 모든 형상들을 보듬고 있는 충만한 잠재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형상이라 그럴 때는 이게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리면 폼입니다. 폼. 아니면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리가 되죠. 옥을 다듬어서 원하는 꼴을 갖추게 하는. 그래서 형상들을 보듬고 있는 충만한 잠재성이다. 카오스는 텅 비어 있으면서도 그곳으로부터 수많은 것들이 조직되어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이것이기도 하고 저것이기도 하다. 제가 이제 무위무불이라고, 이무불이인데 이제 가운데 자를 뺐어요. 그래서 그거랑도 좀 통하지 않을까 서서히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희가 제가 이제 처음 제 전공 부분이라서 그때는 무엇 얘기했냐면, 베이컨의 그림 아시죠? 이 보시면 그림이 예술이 100년 정도 앞서간다고 그럽니다. 앞서갈 때는. 그래서 똑같은 경험주의 철학자,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 씨가 있고요. 프랜시스 베이컨 똑같습니다. 이름도, 성도. 그쪽 집안이겠죠. 이 양반은 아일랜드 화가입니다. 근데 그림 보면 삼면화라고 굉장히 알려져 있는 거고, 이거 수백억 합니다. 이거 뭘 그린 거야? 그러시죠? 근데 이게 뭐냐면, 꼴을 갖추기 이전에 카오스 상태를 그린 겁니다. 그 폼에 대해서 이제 대척되는 단어는 매터죠. 진료라고 부르고 진료. 철학용어로는 진료라고 부르고 요거는 형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무얼 그린 걸까? 뭘 그렸는지 모르겠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철학에서도 이렇게 진료와 형상 또는 저희가 아는 다른 용어로 바꾸면 시작했던 카오스 대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우리말로 질서라고 번역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고 또는 작다. 이게 뭔지 모르겠다. 이게 잡동사니가 다 얽혀 있다. 근데 그거를 컨셉 같은 그룹으로 같은 무리로 같은 그 뭔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죠. 컨셉, captured all together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 그 유튜브 하겠다 그랬을 때 저희 지인들이 굉장히 반대했었습니다. 그거를 사주를 하느라고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햇수로는 사주 공부한 지 2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게 탭 연결하느라고 2달 동안 수십 시간을 투자했던 것처럼 그게 진짜 절묘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결된 김에 그리고 도와준 분,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사주로 보면 전생의 인연이죠. 그분은 뭐 얼만큼 무엇을 어떤 인연으로 신과 함께 영화 보시면 인연이란 용어 나오잖아요. 이는 다이렉트 코우즈입니다. 연은 인다이렉트 코우즈. 그러니까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접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는 거죠. 이것도 이제 뭐 듣기 싫어하는 분들은 듣기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철학도 그렇고요. 저는 모든 게 통한다고 보거든요. 종교도 철학도 어떤 공부를 하시더라도 진정으로 하시면 통하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표현하면 깨친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사주명리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하시면 아마 위로가 되고, 어떤 날은 살아가는 이유도 될 수 있는.
그렇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설하고 철학도 그렇고 지금 엄청난 터닝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턴. 저희 우회전, 저기 유턴한다라고 할 때 그거고요. 이제 과학 용어로는 회전이라고 그러죠. 지구자전 그럴 때 이제 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철학 용어로는 전회라 그럽니다. 한자는 이렇게 뒤집어도 같죠. 근데 이제 학문 분야에 따라서 독특하게 또 자기들만의 용어를 고집하니까 회전이면서 철학에서는 전회라고 부르는데요. 철학에서 기존에 한 수천 년 동안, 수천 년 아니고 천몇 년 동안 인간 중심주의였습니다. 인간 중심. 모든 세상을 한낱 미물에 불과한 46억 년의 역사 동안 온갖 종류의 종들이 분하라 그럴지 진화도 그럴지 그것도 편하신 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낱 미물인 인간 중심으로 그리고 스스로를 주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세상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질서가 세상을 보는 올바른 단 하나의 방식이고 우리가 만든 모든 이름이 네이밍, 이름 붙인 거 있죠. 그게 마치 진정한 참인 것처럼. 근데 그 시대가 가고요. 이렇게 인간중심적인 패러다임이 다 물러가고 포스트 휴머니즘입니다. 여기는 휴머니즘, 인간중심적인 패러다임. 선생님들이 실증주의라고 부르시든 구성주의라고 부르시든 권력관계로 세상을 보시든 간에 어쨌거나 인간중심적인 패러다임에서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걸 옮겨갔고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면 사주명리학도 기존에 그 일간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사주 볼 때는 연월일시 그래서 네 개의 기둥, 네 개의 기둥에 그 각각의 청간과 지지 그렇게 해서 두 글자가 배치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네 개의 기둥, 그다음에 월, 일, 시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원래 이렇게 이 양반들 관습이니까. 그리고 천간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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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간지지에서 네 개의 기둥주자, 필러, 그리고 글자, 여덟 개의 글자, 그래서 사주팔자라고 부릅니다. 사주팔자를 제가 한 20년 동안 헤매던 이유가 이 일간 중심으로 왔습니다. 일간 중심. 내가 예를 들어서 간목이다. 그러면 주변에 여기 환경이죠. 나머지 일곱 글자가 나를 도와주는 거냐? 아니면은 나를 극하는 거냐? 생극 논리. 생하고 극하고. 요 논리에 따라서 그러면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용신이 뭐냐? 희신이 뭐냐? 쓸만한 쓸용자입니다. 그 글자 찾느라고 하는데 그게 용신 잡고 격국 잡고 그게 겁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아직도 사주명리학은 가장 오래된 학문이면서도 정립이라 그래야 될까요? 합의가 안 돼 있어요, 합의가. 누구를 만나고 뭐 사주쟁이라고 하시든 철학자라고 하시든 다 다릅니다. 학파에 따라서. 보는 관법도 다르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물질적 전해가 일어났습니다. 일간 중심으로 보지 마라. 일간은 8개 글자 중에 한 개일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저도 나이가 이제 먹을 만큼 먹었는데 어떻게 살 건지를 안 가르쳐 줘가지고 그리고 사는 걸 글로만 배워서 너무 힘듭니다. 늙는 것도 처음이고 연월일시에서 얘가 일이잖아요.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요게 연월이 스님들이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 못 그러잖아요. 태어나 보니까 누구는 금수저고 누구는 흙수저고 그죠? 텍스트 그러면은 요걸 둘러싸고 있는 맥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네 글자가 내가 태어난 콘텍스트입니다. 콘텍스트. 연주, 그다음에 월주. 그 월주는 여기 엄마 자리 엄청 중요하죠. 나를 만든 곳, 그리고 시공간이 있는 곳. 그런 거는 이제 차차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요 네 글자의 속에 제가 이렇게 툭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글자가 일간에게 어떤 관계를 가지느냐. 거꾸로죠. 내가 이 네 글자 속에서 어떻게 적응할 거냐고요. 그 다음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게 여기 월지입니다. 월주의 요 땅지자. 하늘과 땅, 하늘과 땅, 하늘과 땅, 하늘 땅, 하늘 땅, 하늘 땅, 하늘 땅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기적으로 존재하는 거. 요거는 실제로 물질화된 거예요. 지지는 땅. 그래서 왜 저희가 그 기도문 보면은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60갑자 첫 번째 글자가 갑자잖아요.
하늘은 갑인데, 목인데, 땅은요. 그럼 원래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면 갑인이라 야 되죠. 그러니까 천간의 글자하고 지지의 천간 10개 글자, 갑을병정 무기경신임계, 지지의 12개 글자, 자축이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거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혹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 국민이 자기 사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거 자연과학이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예를 들어서 지금이 그 9월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저희가 지금 6월을 살고 있습니다. 6월. 한자로 6월, 유입니다. 6월이 아니고 6월이 아니고 6월. 이렇게 유금이라는 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번 달이 계유월입니다. 계유월. 하늘의 뜻은 계수고요. 밑에는 유금입니다. 요거를 이제 천간으로 바꾸면 신금이죠. 부처님 신자. 신라면 신자하고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정리를 하면 목화금수, 목화토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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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는 그냥 플랫폼이에요. 놀이터 제공하는 거.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얘를 목을 보면 이것도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돌아가면 생이에요. 나무가 타서 불이 되고 불이 타서 재가 되고 재 속에서 흙 속에서 마그마 굳어지죠. 흙 속에서. 그리고 금, 바윗돌도 되고 쇠붙이도 되고 돌도 돼요. 돌틈, 바위틈을 흘러나온 물은 정화가 되죠. 정수기에도 온갖 그 케밀티클과 금속, 화학 성분이나 그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위 틈을 흘러나온 물은 정화가 되고, 그리고 물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죠. 그리고 이 방향으로 보시면 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때 말씀드렸는데, 목이 흙을 뚫죠. 그래서 이제 그집 옆에 고목, 집안 있는 곳에 큰 나무 있으면 그 뿌리 뚫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불이 금을 녹이죠. 대장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겋게 달군 다음에 녹이거나 아니면은 재련하죠. 그 다음에 금이 도끼가 나무를 치죠. 극입니다. 그 다음에 물이 불을 끄죠. 그 다음에 흙이 물을 메꿔버리죠. 흙탕물 만들잖아요. 흙탕물. 여기 그게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기 파묘 보시면 거기 나중에 최민식 씨가 어떻게 그 오니 누굽니까? 그 물리칩니까? 기친인가 누군가? 기친인가? 물리치는 방법이 나무인데 근데 이걸 항상 이렇게 생각관계가 일방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 물이 불을 끄지만 불이 너무 클 경우에는 물이 죽죠. 그죠? 그래서 거기서 죽이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물을 머금은 나무는 엄청나게 질깁니다. 그래서 그걸로 금을 쳐버리죠. 그 쐐기둥 박아놓은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을 머금은 나무를 엄청나게 질긴 그 나무로 금기둥을 쳐버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생은 생이요, 극은 극이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력이 어느 쪽이 세냐에 따라서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금이 목을 친다 예를 들었죠. 그 다음에 물이 불을 끈다는데 거꾸로일 수도 있어요. 물도 물 나름이죠. 어떤 뭐 성분을 품고 있을 경우에는 오히려 막 그 분노의 역류 같은 영화 보면은 그 백드리프트 확 거꾸로 나오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를 인간 발달사로 보면은 그때 말씀드렸죠. 요거는 나예요. 나 셀프고요. 이거는 내가 생하는 모든 것. 뭐가 있을까요? 자식, 그죠? 그리고 뭐 책 쓰는 거, 논문 쓰는 거, 내가 만드는 거, 요리 만드는 거, 요리도 됩니다. 모든 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견은 가족 공동체. 요겁니다. 요거 나. 목에서 목이 일간님, 목이 내가 목일 경우에 목인 경우에는 두 개밖에 없죠. 양목인 간목하고 을목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내가 만든 거 식식이 아니고 식신입니다. 식신상관이라고 그러고 요게 시족사입니다. 나하고 내가 만든 것만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뭉쳐서 아웅다웅 잘 사는 거 시족사회죠. 시족사회. 그 요겁니다. 시족사회에서 제가 뭘 만들었어요. 그 잉여가 있어요. 잉여. 뭐 남아. 우리 집에서 먹고 남아요. 그래서 시장을 만들어서 나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가판 만들어 놓고 물물교환. 요게 재입니다. 재. 조개패자에 이렇게 쓰는 글자 있죠? 재물이란 뜻입니다. 시장을 만들고 재물을 팔고 팔아서 재물을 만들죠. 그러고 나면 이제 국가가 생기죠. 조직. 요게 이제 그 나라를 세운다. 고조선 기억나시죠? 요렇게. 보세요.
나 혼자 잘 살다가 가족을 이루어 살다가 시장에 내다 팔고 재물이 생기니까 말 타면 견마 잡히고 싶다고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나라를 세우고 그 자리에서 한 자리 한다. 관직이 됩니다. 관. 관은 나를 치는 거기도 하죠. 국가가 있고 법이 없었다면, 국가도 없고 법도 없었다면 나를 태클 거는 게 없었겠죠. 국가가 생기고 법이 생기고 관은 나를 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를 컨트롤하는 거. 법도 있고 뭐 지켜야 될 온갖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죠. 나를 통제하는 것. 그리고 나면 잘 살고 국가도 망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경복궁, 제주, 제주가 아니죠. 경주 이런 것처럼 유물 남죠, 유물.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요게 인성입니다, 인성. 도장 인자도 돼요. 도장 꽝 찍는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사회 인간 공동체로 보면은 요거는 문화입니다. 문화. 국가가 망해도 문화는 남잖아요. 한 나라는 망해도 지금도 우리 뭐 고구려 뭐 신라 이렇게 유물 같은 거 있잖아요. 경주 그런 거 또는 경복궁 그런 거다 남긴 거. 그리고 일 개인으로 보면 명예입니다. 명예 이름 남기는 거 있죠. 이름 남기는 거 이렇게 도는 거예요. 한 개인으로 그리고 또 공동체로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일간 중심으로 보지 마세요. 일간 중심으로 항상 뭐 생은 생이요, 극은 극이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물질 그러니까는 국가 연주하고 연월주 네 맥락 속에서 콘텍스트 주어진 맥락 속에서 나라는 일간이 나라는 이 뭐로 가을병정 무기경신이 게 무엇으로 태어나셨든 간에 요 상황이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내가 적응하고 살 것이냐 아니면 도저히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 월지 왜냐하면 지금이 6월이니까 6월에 태어나면은 뭘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요? 6월에 태어나면 월지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보세요. 지장간도 나중에 보시려면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지장간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이렇게 돼 있죠. 동서남북이니까 뭐 북현무진도 오방색도 여기서 온 거예요. 동쪽은 뭐예요? 동쪽 요렇게 여기를 요렇게 아이고 움직이면 안 된다가 이 그림을 겹쳐놨더니 요렇게 자르시고요. 요렇게 자르시고 그럼 여기 동쪽이죠. 동쪽은 목의 나라입니다. 목의 나라. 그래서 그린. 어르신들이 왜 그린 앤 블루 그러죠? 푸르다 할 때 푸르다. 녹색도 되고 블루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쪽은요. 오방색 해보세요. 불의 나라입니다. 무슨 색이에요? 붉은색, 레드. 여기는요. 금국입니다. 금국. 그래서 백금반지 이렇게 할 때 있죠. 그 제가 신장이 안 좋아서 백금반지 끼고 있습니다. 금생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여기는 서쪽이고요. 여기는요 북현무입니다. 북쪽 검정색. 지금 이게 너무 막 쉬운 거부터 하고 있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동서남북이고요. 그래서 자축인묘진 서음이 신유술에 이렇게 돌아갑니다. 여기 보면 한자로 목화토금수, 목화금수, 목화금수. 토는 트랜지션이에요. 전환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나라에서 목의 나라로 가는 그 전환점이 축토입니다. 축토. 귀신 버글버글 끓는 축토. 그다음에 여기가 목에서 불로 넘어가는 게 진토입니다. 그리고 화에서 금으로 넘어가는 게 미토. 그다음에 금에서 물의 나라로 넘어가는 게 술토입니다. 술토. 요렇게 진술충미 요렇게 네 개의 토 그리고 목화금수 이렇게 세 글자씩 해서 12개의 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근본이면서 요것도 이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천간과 지지를 다 한꺼번에 표시한 거죠. 그럼 몸하고 매칭한 건데요. 건강은 한의원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도 사주 공부하십니다. 왜냐하면 사주를 보면 그 사람이 어디가 좋고 어디가 아플 것 같고 다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보세요. 저희가 삼합이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삼합. 인간이 요것만 하고 조금 끊어서 갈게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돼 있죠.
세상은 목화금수, 목화금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별 그리시면 됩니다. 별. 요렇게 그리시고, 목, 그 다음에 목, 화, 토, 그 다음에 금, 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 수화, 물과 불이, 우리를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왜 이렇게 막 순환을 하느냐면, 나무와 금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 세상에 스님들 각자 자기 그 연지를 기준으로 기준이 되는 삼합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거보다 그 전체 그러니까 인간 모두에게 해당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있고요. 나에게 해당하는 개인적인 기준이 있죠. 보편적인 기준은 인호술 삼합, 화삼합입니다. 그리고 신자진 삼합 요렇게 그 유태인의 별처럼 요렇게 돼 있거든요. 삼각형 두 개. 삼각형이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이죠. 피라미드도 그렇고. 그래서 원형의 시간 여기 보이시죠? 아 그리고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오늘 요점이 뭐냐면 인간 중심적으로 사주도 보다가 수천 년을 드디어 자연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자연 또는 매터 인간이 잡아놓은 질서 말고요. 주체 말고요. 인간도 원래 자연의 일부잖아요. 원래 뭐였을까? 무엇일 수 있었을까? 그거를 이제 카오스라고도 표현하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듬고 있는. 그중에 일개 미물인 인간이 일간 중심으로 팔자를 해석하시면 안 돼요. 구군도. 무엇이든 간에. 그래서 자연 중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자연의 펀더멘털을 보실 때는 보편적 기준이 있고 개인적 기준이 있고요. 삼합순환을 보실 때는 수화, 물과 불이 막 이렇게 순환하고 움직이면서 목과 금을 만들어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화가 인오술삼합이라고 부릅니다. 인오술삼합. 그럼 여기에 대칭되는 거 신, 자, 진, 수삼합입니다. 수삼합. 이렇게 두 가지로 보편적 기준입니다. 수화가 순환하면서 목금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 사주팔자 여덟 글자가 내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라는 어떻게 보면은 운명의 바코드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쉬었다가 가겠습니다.